드디어 왔습니다. ROG Ally. 테크 유튜버가 아직까지 UMPC를 안 써봤어? 저도 만져보기는 꽤 만져봤어요. 하지만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UMPC를 사지 않았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소음 때문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정숙한 것을 선호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감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만듦새, 재질 이런 게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적어도 팬소음과 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구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ROG Ally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UMPC의 단점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다고 해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UMPC 입문작이 바로 ROG Ally가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큽니다. 가로 세로의 넓이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두껍네요. ROG Ally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XG-M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XG 모바일용 전용 포트입니다. USB Type-C 3.2 단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SD 슬롯과 이어폰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스토리지 확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후면에 사선으로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멋스럽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ROG 특유의 로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살렸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발 제품에 들어가는 보증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원 코드 케이블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죠. 게임은 1시간에서 2시간, OTT를 볼 때는 3시간 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여기 부분을 또 잊으면 안 됩니다. RO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치대입니다.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단자에 충전기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있는 부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팬소음이나 마감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 탑재된 스피커 이런 부분도 ROG Ally가 확실히 좋아졌다. 설정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설정을 쭉 해볼게요. 하단의 키패드도 상당히 큼직큼직해서 키보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인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노안이 와서 좀 큼직큼직하게 사용을 해야겠다. UMPC에서 1인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16: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화면 면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휴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ROG Ally는 7인치라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상하 베젤이 좀 넓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펼쳤을 때 20cm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손 크기를 가진 분들에게는 딱 맞는 사이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태블릿의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터치에 최적화가 되었고 생산성과 관련된 작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데 별도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모리 크레이트 SE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E는 스페셜 에디션, UMPC에 맞게 최적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팀, 배틀넷 다양한 런처들이 있는데 설치된 게임들을 한 곳에 보여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동 모드, 게임 비주얼,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터보로 설정을 해놓는 게 이 제품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모리 크레이트를 이렇게 빠르게 호출할 수 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부팅, 로딩 반복이네요. SN740 2TB를 제가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제품이 와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아블로4와 같은 최신 게임들을 한번 구동을 해볼게요. 작동 모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W, 15W, 30W. 먼저 10W 조용 모드에서 디아블로4를 실행해 볼게요. 실시간 모니터링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켜놓았고요. 기존의 UMPC 같은 경우는 팬이 우렁차게 돌아갔는데 ROG Ally는 그런 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의 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품질 기본 설정을 낮음으로 하고 일단 저장을 해보죠. 이 설정에 작동 모드가 있는데 GPU의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오토 1GB, 2기가, 3기가, 4기가, 8기가가 있는데 XG 모바일에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8기가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노트북보다 스피커가 좋은 것 같아요. UMPC 중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좋은 거 없을걸요? 눈이 번쩍, 귀가 쫑긋, 오감이 정말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프레임 수가 한 28프레임, 27프레임, 좀 잘 나오면 30프레임. 소음기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40dB 정도 나옵니다. 한 단계 높여서 성능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15W를 이제 할당하게 되는데 부드러워졌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 수가 40이거든요. 성능 모드에서는 프레임 수가 40에서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보 모드 30W의 출력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아까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95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프레임은 최대 57, 59, 68, 69 터보 모드 기준으로는 이제 좀 팬 소음이 아까보다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 48에서 50 아까보다 데시벨이 10 정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보 모드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정숙한 수준이다. 웬만한 공간에서는 ROG Li를 해도 남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XG 모바일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나올까? XG 모바일 중에서도 최상급 RTX 4090이 탑재된 모델을 연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프레임 향상이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탑 GPU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설정값을 매우 높음으로 해놓고 엔비디아의 DLSS 품질로 놓고 프레임 생성도 체크하고 최대 포그라운드 FPS를 400까지 높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0, 260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FHD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만약 QHD, 4K 이런 모니터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면 이거보다는 좀 못하게 나옵니다. 역시 내장 그래픽을 이용할 때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최고 사양의 옵션을 적용했을 때 시각적으로 깊이감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군중 제어 기술 이런 게 당하게 되면 진동이 또 울리게 됩니다. 아머리 크레이트 작동 모드에 가서 수동에 들어가면 ROG XG 모바일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해요. 베이스 클럭 오프셋, 메모리 클럭 옵셋 다 설정이 가능하고 팬 소음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파스 점수는 7540점이 나왔습니다. 타스 점수는 3158점입니다. 조형 모드에서는 1200점대, 성능 모드에서는 2300점대, 그리고 터보 모드에서는 3100점대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빅테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